네, 그럼 지금부터 2018학년도 1학기 서울지역 컴퓨터과학과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저희 교수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컴퓨터과학과에는 총 9분의 교수님이 계신데요. 먼저 저희 컴퓨터에 의해 비주얼 C++ 프로그래밍, 컴파일러 구성, 시뮬레이션에 김강현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컴퓨터에 의해 이산수학, 선형대수, 정보통신망에 손진공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컴퓨터에 의해 C++ 프로그래밍, 컴퓨터 그래픽스, 인공지능에 이병래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C 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 시스템, 디지털 논리회로 컴퓨터 구조의 김영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론, 컴퓨터 과학 개론, 자료 구조, 모바일 앱 프로그래밍의 정광식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컴퓨터 과학 개론, HTML 웹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HTML5의 이관영 교수님. 다음은 김희천 교수님이신데요. 자바 프로그래밍, 유닉스 시스템, JSP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공학을 담당해 주시고 계시고요. 네, 다음은 인터넷과 정보사회,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현의 정재하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프로그래밍 언어론, 운영체제, 컴퓨터 보안의 김진욱 교수님이십니다. 이로써 저희 교수님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과장님이신 이병래 교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퓨터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병래 교수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학과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우리 대학 교육을 원격 교육으로 시도한 대학이 바로 우리 방송통신대학교고요. 유일한 국립대학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편한 위치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국립대학입니다. 원격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학교에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또는 직장에 틈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교육 방법을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방송통신대학교, 특히 우리 컴퓨터과학과에 들어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선택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꼭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IT 쪽, 여기 계시는 이 많은 교수님들이 매우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20년에 배운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강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제자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뒤처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시대에서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여러분들의 결정이 정말 저에게는 매우 기쁘고 또 고맙고 그 다음에 존경할 만한 그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우리 방송통신대학교 그리고 컴퓨터과학과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습득을 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대학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튜터 소개가 있겠습니다. 튜터는 여러분의 학업 진행과 학교 생활에 큰 도움이 되어 주실 컴퓨터과학과의 제2의 선생님 같은 분들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튜터링 서비스는 1, 2, 3학년 신편입생들에게 입학 후 1년 동안 제공되는 것으로 각 학년을 담당하시는 튜터들이 따로 계십니다. 네, 다음은 저희 학과 소개 및 학사 안내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과학과 조교 김지인입니다. 먼저 컴퓨터과학과 학과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컴퓨터과학과 개설 목적은 현대 정보사회에 필요한 컴퓨터 과학 분야의 경쟁력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개설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크게 6가지 구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프로그래밍 분야, 시스템 분야, 자료 운영 분야, 하드웨어 분야, 컴퓨터 과학 응용 분야, 전산수학 분야가 있습니다.
각 분야 자바, JSP, 비주얼 C++ 프로그래밍,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론 컴파일러 구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시스템 분야로는 컴퓨터의 이해, 컴퓨터 과학 개론, 운영체제, 유닉스 시스템, 정보통신망이 있습니다. 자료 운영 분야로는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공학,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현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드웨어 쪽으로는 디지털 논리회로와 컴퓨터 구조가 있고요. 컴퓨터 과학 응용 분야로는 인터넷과 정보사회, HTML 교과 등 다수의 교과가 이에 해당됩니다. 전산수학 분야로는 이산수학과 선형대수가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는 컴퓨터 과학 분야의 다양한 기관들이 진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연구소, 관공서 및 통신 및 서비스 업체, 금융기관, 기타 소프트웨어 회사 등의 진출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많은 재학생 및 졸업생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에 계십니다. 저희 컴퓨터과학과 홈페이지입니다. cs.kno.ac.kr로 들어오시면 저희 학과 홈페이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교수님들 홈페이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공지사항에 저희가 학과의 중요 행사, 그리고 장학금 공지 내지는 튜터님들 오프라인 강의 일정 등 올려드리니까요. 자주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학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강 신청부터 수업, 평가, 졸업까지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강 신청 거의 대부분 하셨을 텐데요. 저희는 한 과목당 3학점씩, 그래서 총 18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학기에만 원격 교육대학의 이해라는 1학점짜리 교과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셨을 거고요. 그 기본적으로 수강 신청하실 때 교과목이 세팅이 자동으로 되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른 교과로 수정하셔서 변경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희는 전공 필수의 과목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년 혹은 다른 학과 과목으로 바꿔서 들으셔도 됩니다. 수업을 매체 강의를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먼저 홈페이지 로그인 하셔서요. 나이 정보 가시면 학습하기 버튼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마이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여기서 동영상 강의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나이 정보 밑에 학습 자료실이라는 그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누르시면 유노 캠퍼스로 이동을 하셔서 거기서 해당 동영상 찾으셔서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송 강의 재생에 문제가 발생 시에는 학교 홈페이지 하단에 문제 해결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수업입니다. 여러분 출석 수업에 대한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1년 중에 출석 수업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석 수업이란 원격 교육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면대면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마련한 거고요. 학기당 과목 수는 평균적으로 2과목에서 4과목 정도. 그리고 수업 시간은 한 과목당 6시간 수업 후에 1시간 시험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수업 일수는 평균적으로 2, 3일, 그리고 야간으로 진행하실 경우는 6일 정도까지도 소요가 되는데 이런 세부 일정은 지역대학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대학 출석 수업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컴퓨터과학과의 출석 수업은 서울에서 2군데에서 이루어집니다. 2호선 뚝섬역에 있는 서울지역대학, 그리고 여기 목동에 있는 남부학습센터 이렇게 2군데서 출석 수업을 운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시라고 2군데 지역에서 학년별로 반대로 운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지역대학교 1학년, 1, 2학년 같은 경우는 평일반 수업입니다. 그래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종일 수업을 하시게 되고요. 3, 4학년은 주말 야간반, 일요일은 종일 하시고 평일에는 야간으로 해서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남부학습센터는 3, 4학년이 평일반, 1, 2학년이 주말 야간반 이렇게 운영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지역대학의 1학년 학생이면 평일반 수업이시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신다거나 개인 일정이 있으셔서 평일날 종일 수업 시간을 내시기가 힘들다라고 하신 경우에는 남부학습센터를 이용하시면 주말 야간반으로 수업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부 학년별 일정을 좀 살펴보시면요. 서울지역대학의 1학년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평일 종일 수업 받으시고 5월 26일 시험, 2학년은 3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종일 수업 받으시고 3월 17일 시험, 3학년은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주말 야간반 수업 후에 6월 2일 시험, 4학년은 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주말 야간 수업 후에 4월 21일 시험입니다.
남부학습센터 1학년은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주말 야간 수업 후에 6월 2일 시험, 2학년은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주말 야간 수업 후에 3월 31일 시험, 3학년은 3월 5일부터 7일까지 평일 종일반으로 수업 받으시고 3월 17일 시험, 4학년은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평일 수업 후에 3월 31일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정이 안 맞으신 경우에는 서울 내부에서 다른 지역 혹은 수도권 중에 뭐 경기나 인천 혹은 좀 더 가까운 이제 비교적 가까운 지역 강원 지역 대학이 춘천에 있어요. 그리고 대전 지역 그리고 충북 지역 대학 이런 데로 지역을 변경하셔서 수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 주의하실 점은 수강을 받으신 그 출석 수업을 하신 지역에서 시험까지도 응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석 수업 장소 변경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시는데요. 변경할 지역 대학의 출석 수업이 시작하기 15일 전까지는 부탁을 드리고요. 기간 외에 신청을 하시고 싶으시면 지역 대학이나 소속 그 학습관으로 직접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모든 일정이 다 여의치 않으시다 그러면 저희는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의 출석이 따로 없고요. 6월달에 한번 가셔서 주말에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시는 형식입니다. 이것도 인터넷으로 변경 신청을 하시는데 수강 신청하실 때 하시거나요. 아니면은 저희 그 개강 후에도 별도의 변경 기간이 따로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고 마찬가지 기간 외에 이제 신청을 하시고 싶으면 지역 대학이나 학습관으로 바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평가입니다. 저희 학교의 평가 구조는 중간 평가가 30%, 기말 평가가 70%로 총 100%로 이루어집니다. 기말부터 먼저 안내를 드릴게요. 전 과목 다 동일하게 객관식으로 시험 장소 가셔서 그냥 시험 보시는 거고요. 1, 2학년은 6월 17일 일요일, 1학년이 오전, 2학년이 오후에 시험을 보시게 되고 3, 4학년은 그 다음 주 6월 24일 일요일, 3학년이 오전, 4학년이 오후에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자, 저희 중간평가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간평가 유형이 세 가지였거든요. 근데 그나마 지금은 이제 둘 중에 한 가지인 경우로 바뀐 거니까 여러분들 좀 덜 헷갈리실 것 같아요. 과제물 유형인 경우는 3월 말에서 4월 중순쯤에 그 공지사항을 통해서 혹은 학보를 통해서 과제명이 다 올라옵니다. 과제명 확인하셔서 과제물 작성하신 후에 온라인으로 업로드 해주시면 그게 곧 중간평가에 해당되는 교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출석 시험은 출석 수업 하시고 나서 별도의 지정일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1, 2주 후에 토요일날 시험을 보시게 되고요. 이제 그때 주관식으로 시험을 보시고 주의하실 점은 출석 수업이 총 6시간인데 과목당 그 중에 2시간을 초과해서 결석을 하시면 출석 시험을 보실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 점 유의하시고요. 출석 수업이나 뭐 시험 일정이 안 맞으시면 대체 시험 보실 수 있다고 했죠. 6월 10일 일요일 날 한번 가셔서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시는 방식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출석 수업 때 컴퓨터 과학과의 특징상 실습이 좀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5가지 교과목은 전산실습실 가셔서 실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맨 아래에 있는 모바일 앱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실습은 하시되 이제 시험 유형은 동일해요. 다른 과목처럼 주관식으로 별도 지정일에 가셔서 시험을 보시는 방식이고요. 자, 위에 있는 4가지 교과목은 출석 수업 때 하신 그 실습 결과물을 과제물로 해서 지정된 날짜까지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해주시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1학기에 해당되는 교과가 지금 C 프로그래밍, 비주얼 C++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된 날짜에 출석 시험 보시는 게 아니라 과제물 작성하셔서 온라인으로 업로드 해주시는 방식이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시험 유형별로 교과목을 묶어봤고요. 과제물, 즉 그 레포트로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업로드하시는 과목들이 이에 해당이 되고 그 외의 것들이 이제 출석 수업을 하시는 과목들이겠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교과목별로 전공 구분 및 평가 방법 한눈에 보시라고 표로 이거는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학년도 1학기 각종 시험 일정을 또 이제 모아놨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일정 체크 미리 하셔서 확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졸업하시려면 공통적으로 총 140학점이 필요하시고요. 1학년 신입생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필수 학점으로 교양이 24, 전공이 51학점이 필수이십니다.
그리고 2학년 편입생의 경우는 교양이 24, 전공이 60학점이 필수신데 그 중에 이제 편입을 하시면서 인정받으신 학점이 교양 18학점, 전공 17학점은 그 중에서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3학년 편입생은 교양 24, 전공 69가 필수신데 편입 시 인정받으신 학점이 교양 36, 전공 34학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어서 3학년 편입생을 좀 예를 들자면요. 교양 24가 필수인데 들어오시면서 36학점을 받으셨잖아요. 교양 같은 경우. 그러면 이미 넘으셨으니까 교양은 이제 필수로 더 채우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선택사항이 되시는 거예요. 교양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전공은 69학점에서 34학점을 받으셨으니까 2년 동안 앞으로 35학점을 필수로 더 채우시고 남는 학점은 전공이든 교양이든 일반 선택이든 자유롭게 듣고 싶은 과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과학과 그리고 졸업하시려면 논문을 쓰셔야 되는데요. 논문을 쓰시거나 혹은 자격증 등을 통해서 논문을 대체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논문 대체 자격증 종류는 컴퓨터과학과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종류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자면 정보처리기사 가장 많이 이용하시고요. 네트워크 관리사 등 종류 굉장히 다양합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대상자는 84학점 이상 취득자부터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논문 대체 자격증은 주의하실 점이 반드시 재학 중에 취득하신 것만 인정이 됩니다. 학점에 대한 팁을 좀 드릴게요. 저희 성적 등급이 올해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4.3 만점이 아니라 4.5 만점의 A+. 그래서 A+, A0, B+, B0, 그래서 각 등급 간 0.5점씩 차등이 생깁니다. 성적이 이제 좀 부족하시다 그러면 재수강을 이용하시겠죠. 재수강은 기이수하셨던 과목 중에 F를 포함해서 C+ 이하를 받으신 과목에 한해서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F학점 받으신 과목은 학점이 이수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계절 수업인데요. 저희 계절 수업이 조금 개념이 다른 곳과 달라서 유의하셔야 될 점이 처음 듣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계절 수업을 이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수강의 개념입니다. F를 포함해서 C+ 이하를 받았던 과목에 대해 계절 수업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점은 최대 3과목까지고요. 개설 교과목은 하계 때 2학기 교과, 그리고 동계 때 1학기 교과 중 일부가 개설이 됩니다. 유의하실 점 다시 찝어드리면 기수강 과목에서만 수강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모든 과목이 개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그때그때 일부 교과가 정해져서 이제 개설이 되기 때문에 학점 계획 세우실 때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는 소득 분위에 따라서 등록금의 90에서 100%까지를 국가에서 지원받으시는 거고요.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금 3월 8일까지 국가장학금 등록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학교 홈페이지 및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다 있으니까요. 확인하셔서 국가장학금 많이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내에도 이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장학금이 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만 24세 이하, 만 70세 이상, 장애인, 성적 우수자,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 직계 가족이 2인 이상 저희 학교 재학 중의 경우, 그리고 졸업하신 분이 다시 저희 방송대 입학하신 경우에 따라서 맞는 장학금 선택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튜터 선생님 만나보셨잖아요. 그래서 튜터 선생님들이 하시는 역할은 튜터 지도 사이트를 통해서 학습 지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튜터 지도 사이트는 그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하시면 로그인 정보 뜨는데 밑에 튜터 지도라고 있어요. 그거 누르셔서 들어가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 일정, 강의 특강해 주시는 일정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카페 주소를 이용하시거나 학과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제 매달 올라오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튜터 오프라인 강의는 다른 지역, 다른 학년 이런 거 상관없이 들으셔도 되니까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또 이제 세부 지역에 따라서 담당하시는 튜터님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본인 그 세부 지역에 해당되는 튜터님들 확인하셔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학과 전화번호 그리고 메일 주소 거기 나올 거예요. 문의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조교들이 다 확인해서 최대한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작년부터 저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친구 찾기에서 찾으셔서 추가를 해 놓으시면 저희가 뭐 학과의 행사, 큰 행사가 있다거나 혹은 장학금 공지 같은 거는 좀 안내를 해드리니까 추가를 해 놓으셨다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